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간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1주년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바로 외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치로 들었는데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한마디로 숨가쁘게 달려왔고 정말 기대 이상의 엄청난 성과들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무엇보다 사실 우리 외교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내란 사태 이후로 또 사실 그 전 수개월 전부터 한국 외교가 거의 올스톱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기까지 한 1년여간의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네.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의 가장 중요한 국가들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았고요. 뭐 관세 협상이나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중국과는 사드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진보 정부 보수 정부를 넘나들어서 중국과 계속 안 좋았어요. 네. 일본도 역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고 뭐 북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열악한 외교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외교가 될 정도로 아주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놨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됐죠. 미국과는 관세 협상도 타결됐고 우리가 오히려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냈고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됐죠. 일본과는 지금 굉장히 친밀한 관계 됐죠. 네. 한반도 주변에 지금 전쟁이 걱정이다 이런 얘기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외교는 확실한 이제 토대를 마련했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정말 숨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9번의 순방 그리고 12개국을 방문을 했는데 지난 1년간 굵직한 외교 일정 짚어주실까요?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2일 만에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거든요. 네. 보통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취임하기까지 2개월 이상, 3개월 정도 되는 시간에 이제 그 국정을 준비를 하고 네.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내란 와중에 뭐 이 탄핵 그리고 탄핵 심판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어지는 쭉 그런 아주 숨가쁜 일정 속에서 사실 준비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날 바로 취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국정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이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일 만에 이런 그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건 사실 대단한 정치적인 결단이에요. 이게 네. 지금 한국을 비워놓고 다른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이제 8월이 되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첫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을 하잖아요.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가긴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기 직전에 일본을 거쳐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미국도 사실은 한국을 의심하는 것이 이 한일 간의 협력을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한미일 간의 이런 공조가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먼저 가서 이시바 총리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시바 총리에게 조언을 얻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더 좋아했어요, 일본보다. 네.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한순간에 이제 뭐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불러들이고 다카이치 총리도 불러들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불러들이고 이러면서 이 강대국과의 관계가 모두 다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 G20 이제 정상회의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있었는데 11월에 네. 그 틈을 타서 이제 UAE라든지 이집트, 튀르키 이렇게 이쪽을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한중 정상회담 국빈 방문을 했고 다카이치 총리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으로 방문했죠. 그리고 이제 인도, 베트남 또 이제 6월에는 이제 G7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뭐 거의 숨가쁘게 달려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G7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더없이 가까운 이웃 사촌이 된 한국과 아세안은 작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지난 30주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G20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 성장을 추구하여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취임 12일 만에 정상 외교 무대에 데뷔한 것, 큰 결단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참 혼란한 그 순간에서 정상 외교로의 복귀를 알리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7이 취임 후 12일 만에 열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내각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사실 여기 뭐 이번 G7은 건너뛰고 다음부터 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 한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참석을 했고요. 뭐 여기에서 많은 정상회의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나서 국방 방위 문제도 협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의 그 룰라 대통령과 소년공 일화를 주고받으면서 또 이제 스킨십을 강화했고, 예. 인도 모디 총리와도 이제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약속을 했고요. 또 유엔 사무총장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캐나다와도 안보 AI 이 미래 분야 협력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아공 호주와도 교역이라든지 방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12일 만에 이루어진 G7 정상회의가 한국 외교를 곧바로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또 이어진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 정상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제 활동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의장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우리 대통령이 직접 안보리를 직접 주재를 했고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이 돼서 돌아왔고, 또 북한도 오랜만에 이제 고위급을 유엔에 파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엔 무대가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 유엔 무대를 통해서 소위 이제 엔드 이니셔티브, 그래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제 무대에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가 돌아왔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계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지난해 10월에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21개 회원국 모두의 합의하에 경주 선언이 채택된 것도 외교적 역량을 보여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사실 이제 인수위도 없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게 사실 1, 2주 준비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양자 정상회담 하나만 준비를 해도 몇 개월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 10월이니까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이런 엄청난 행사를 준비를 한 거거든요. 실무적인 준비야 이제 실무진들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도 이 21개국의 참석자들 모두와 정상회담을 또 해야 되고 또 어떤 회담 준비를 위해서 본인이 이제 숙지해야 될 것도 많고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등 포함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런 행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또 특히 이제 이 부산에서 이 에이펙 정상회의 중에 미국과 중국 세계 양대 강국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또 열려서 우리 이제 관심을 모았죠. 그리고 이제 이 에이펙을 통해서 이 경주 선언을 채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AI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획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AI 강국을 지향하는 나라로서 이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느 특정 국가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에이펙 회원국들 모두에게서 끌어내고 이것을 이제 경주선언에 담게 됐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인 만큼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 에이펙 참가국들의 어떤 주의 또 관심을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로도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경쟁력이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이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제 K컬처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의 문화 K컬처를 이제 알리고 문화 창조 산업 이것을 협력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경주선언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관계, 또 한일 관계 개선에도 앞장섰습니다. 정상들 간의 만남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面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自拍照啊。摄影技术不错。 촬영 잘 하시면 사진 기술. 벽을 피해 가지고 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멈출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시골 도시까지 오시더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자 외교 무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이어서 실질적인 외교 성과도 좋았습니다. 특히 정상 간의 케미가 눈에 띄었는데 특히 한일 관계에서 이제 고향 셔틀 외교를 완성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일 관계는 사실 이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이 들어서면 항상 이 역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본이 과거에는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겸손했는데
최근에 일본이 굉장히 이제 극우화되면서 특히 이제 다카이 총리가 제2의 아베, 여자 아베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넘어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런 그 본인의 어쨌든 외교 모토가 그거잖아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일단 국익을 중시하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 실용을 중시하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사를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하거나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묻어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카이치 총리처럼 오히려 이렇게 이념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러한 좀 딱딱한 문제보다는 네. 좀 소프트한 문제부터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감성 외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고향을 방문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소위 이제 우리가 셔틀 외교라고 하는데 일본과는 사실 이런 셔틀 외교를 완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성과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이웃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우리가 여기서 그 KTX 타고 부산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일본 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언제든지 만나서 무슨 일이든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채널만 있다고 하면 사실 이 한일 관계 문제는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카이 총리도 사실 나름대로 우리한테 성의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세희 탄광 유해 감정 이것을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역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렇게 일본 사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본인에게 좀 민감한 문제들은 좀 젖혀뒀지만 네. 그래도 일본 사회가 잘 모르지만 한국에게는 뭔가 선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세희 탄광 같은 문제를 들고 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다카이치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감성 외교에 감동을 했고 뭔가 성의를 보이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의 케미는 사실 시진핑 주석이 잘 안 웃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완전한 정상화 단계로 끌어올렸는데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뭐 외교 천재다 이런 말도 하는데 아마 그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지난번 에이펙 때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모두 발언해서 추진 잠수함 얘기를 해갖고 다들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참모진에서는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재치를 발휘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를 해버리니까 미국의 참모진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태클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쭉 가는 거고 이 시진핑 주석과도 굉장히 표정이 시진핑 주석은 웃지 않으면 화난 사람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샤오미 폰을 가지고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샤오미 폰에 이거 보안 문제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중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네. 이게 중국산 물건을 쓰면 백도어가 있다 이런 문제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농담으로 툭 던짐으로써 시진핑 주석이 오히려 화통하게 웃고 또 화통하게 받아주는 이런 장면을 연출했거든요. 이것이 사실 한중 간의 관계 개선을 하는데 저는 뭐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 북한과의 대화 재개하는데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제 70조 원 규모의 한국과 원화와 위안화의 이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든지 또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이제 얘기들 물론 지금 한중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직 시작된 부분은 많지 않지만 제가 이제 중국을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갔다 왔어요. 네. 중국 사람들을 만나 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이 한국을 대하고요. 또 제가 이제 한국 정부와 관련된 행사를 베이징에서 했는데 중국에 있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한국과 관련된 이런 행사를 중국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았대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 정부에서 이렇게 큰 대규모 행사를 허가를 했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중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외교의 디테일부터 성과까지 잡은 모습이었고요. 또 한미 관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방한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It's pretty heavy. Office. Is that your pen? 네, 가지고. That's my pen. It's a nice pen.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Is this made by in your country? Oh yeah.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를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첫 만남 모습을 화면으로 보셨는데 또 다른 성과는 강화된 한미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한미 관계도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가장 큰 희생양이 어찌 보면 동맹국들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뭐 이제 중국과의 전략 경쟁은 이미 이제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이미 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이제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기 들어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은 대부분 동맹국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만 미국과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동맹국들은 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케미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막 취하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그런 거 사실 못 보잖아요. 우리 국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게 혹시 부딪히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우려들을 이제 무색하게 할 정도로 첫 만남에서부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었고, 사실 이제 그 만년필 사건은 사실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오벌 오피스에 처음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얘기를 보면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마가 진영에서 우리 이제 진보 정부를 사실 이제 어떻게 옥죄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오벌 오피스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발언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완전히 녹여버리죠. 그러니까 네. 오벌 오피스의 황금 장식부터 얘기해가지고 뭐 전 세계가 평화롭게 됐다라는 얘기를 쭉 끌고 가면서 네. 거기서 그냥 북한 문제까지 쭉 끌고 들어가 버리고 네. 면서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뭔가 좀 딱딱한 얘기를 할 틈을 주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쭉 그냥 끌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우리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 발언해서 바로 그냥 핵추진 잠수함을 그냥 툭 던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본인 이렇게 호탕하고 호쾌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져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냥 일거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실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때 우리가 관세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관세 협상 타결이 안 된 상황을 상정하고 팩트 시트를 어떻게 쓸까 이제 고민을 그렇게 했었는데 네. 관세 협상까지 그냥 한 번에 다 타결될 정도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중일뿐만 아닙니다. 외교 다변화에도 힘을 썼는데 글로벌 사우스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유럽 국가와도 정상회담을 하면서 외교 다변화에 힘썼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한미 관계 현안들 다 풀었죠. 예. 한일 관계는 이제 완전히 우호적인 국가 됐죠. 중국과의 이런 어려웠던 문제들도 이제 대부분 해결하고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바꿨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성과들인데 또 그 틈새에 굉장히 한 게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소위 이런 4대 강국이나 이제 서구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대부분 이제 글로벌 사우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라고 하면 인도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비동맹 제3지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인도가 네. 글로벌 사우스 핵심인데 인도에도 이제 벌써 8년 만에 국빈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과도 회담을 해서 베트남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교역국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망 안정.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훨훨 날고 있는데 네. 유일한 이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공급망이에요. 그러니까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망을 위한 외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또 인도라든지 또 다른 호주라든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또 그 유럽의 프랑스나 또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 우리 이제 K방산과 관련된 국가들 그래서 사실 이 성과를 쭉 나열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해야 될 정도로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한미일뿐만 아니라 또 외교 다변화뿐만 아니라 대북과의 관계까지 놓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인데요. 앞으로의 외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주변 중요한 국가들과의 관계가 이제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죠. 예.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협의가 사실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미뤄졌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사태라든지 이런 우리 외교를 회방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고요. 이제는 우리 그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지금 협상도 지금 이제 서울에서 진행 중이고요. 아마 이제 이런 성과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변국들, 강국들과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의 강화된 위상,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K컬처라든지 또 이제 방산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북한과의 관계도 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찾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핵심적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